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유수호 포럼과 따보따보 회원들입니다. 오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발언을 할 때에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자유수호 포럼 청년위원장인 강희중 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수호 포럼의 청년위원장 강휘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의사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이 발의가 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많이 훼손되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별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든 것인데요. 첫째, 차별금지법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지금 지난 정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무라는 이름하에 백신 의무, 마스크 의무, 이런 의무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인데요. 강제를 의무라는 표현으로 둔갑한 것처럼 차별이란 표현으로 구별하는 것을 차별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자체가, 금지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에 의한 법을 발의한다라는 게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이라면은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발의해서 진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알게 된다면은 이 법이 얼마나 악한 법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차별금지법 자체는 구별금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별 혹은 일을 하는 근로자 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런 식의 구별을 두는 것인데, 그런 구별 자체를 차별로서 두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필요하고 또 경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계, 질서가 허물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내세워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한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인천공항 사태를 보면 아시듯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같이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잘못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남자의 남자다움, 여자의 여자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온전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런 가정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질서 그리고 그 경계를 모두 허물어뜨리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은 구별금지법이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은 따라서 차별시행법이 됩니다.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왜 시행법이 되느냐.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여탕과 남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미국에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미 들어간 남자의 일화가 신문 기사로 검색이 됩니다. 자, 남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여탕에 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더 악용하게 되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숙명여대였던가요?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 트랜스젠더 학생이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그 대학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숙사에서 뭐 2인 1실, 4인 1실 이런 방을 트랜스젠더와 같이 쓰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이 존재해야지만이 온전한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라는 것은 차별을 실시하겠다, 차별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못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발의한 자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서로 간에 국민들 간의 화합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자신들이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폐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아닌 법을 발의한 가짜 국회의원 그리고 부정선거로 들어가 있는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당장 탄핵되고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금충 같은 국회의원들 나와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도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세금충 국회의원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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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바른사회 시민회의죠. 예, 그 공동대표이신 박인환 변호사님, 특히 또 자유수호 포럼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또 논객으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인환 변호사님입니다. 가운데.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법률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법이다. 왜냐? 금지법 법률보다 더 높은 대한민국 헌법에 벌써 차별금지 규정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보면은 평등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종교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11조에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어디 있다고 차별금지법을 또 만듭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속셈은 껍데기 제목만 사법 차별금지법이고 실제로는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 성별을 파괴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 제36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정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과 양성의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고 헌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성은 성이 두 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남녀가 기본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남녀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니라 네 가지 성 BT, LSBT인가? LGBT. 갑자기 방탄소년단이 생각이 나서 LGBT네요. LGBT는 4개밖에 안 되는데 44 곱하기 16개, 16개가 다 32개씩 이렇게 수십 개 늘어나는 성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데 정면으로 반합니다. 저 국회의원들이 국개입니다. 제가 발음을 회가 아니고 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는데 저놈의 국회는 수십 년이 돼도 아직 헌법도 몰라가지고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지 국회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학술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내셔널 닥, 국회가 돌아가는 학술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닥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쉽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개판 국회라는 거죠. 저런 개판 국회를 과연 우리 헌법을 그대로 두고도 버젓이 모른 척하고 위반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계가 국회 못지않게 다크 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바로 유명한 성공회대. 성공회대는 다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딱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남녀 같이 쓰는 합동 화장실이라고. 대한민국 최초로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도 되고 여자도 남자 화장실 가도 됩니다. 아마 그 학교는 조금 있으면은 성공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성공회대에 들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름 보고 속아서 가겠죠. 성공할 줄 알고. 성공하러 갔더니만은 화장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는 남녀가 같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남녀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성공회대는 반성해야 됩니다. 성공회대 총장은 반성해야 됩니다. 성공회도 딱 테이블이라는 학술 용어를 쓰기 전에 학교 문을 닫든지 반성을 하고, 성공회 출신 목사님들은 뭘 합니까? 빨리 남녀 화장실 허락을 한 교수를 전부 쫓아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가 정말 성공하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남녀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를 제대로 만들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이 나면은 마이크를 잡기로 하고 이 정도 해서 어려운 법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법률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자유수업 포럼의 고문으로 계시는 백승목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승목입니다. 짧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누가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제가 알기는 24명의 표현은 진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진보가 아니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좌편향 의원 24명이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윤미향 등 24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엉터리, 있어서는 안 될, 또 있을 수도 없는 법을
만들러 추진하느냐? 노림수가 뭐냐? 그 내용을 얼핏 보니까 10가지가 넘는 차별, 지역별로, 성별로 또는 출신별로, 학력별로 이 맨 마지막에 종교별 차별 금지라고 써 있더군요. 근데 종교락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다 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신념과 사상 이념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왜 사상 이념이라고 살짝 종교라는 타이틀로 감췄을까요? 그 의도는 별도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별도로 가려진 의도가 뭐냐? 저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적화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가정입니다. 인류사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들이 말하는 평등세상, 자기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정 파괴의 목적을 두고 노림수를 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봐서 뭐 이상한 얘기, 뭐 동성애, 무슨 뭐 이상 결혼 뭐 이런 것 갖다 끌어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흉측한 흉계가 숨어 있어요. 뭐냐? 제가 서두에서 종교를 통한 그 차별금지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그 실제는 사상 이념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무효화한다. 무력화한다. 있으나 마나하게 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무엇이냐?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는 종북 좌파 세력들을 쉽게 해서 빨갱이 이와 같은 표현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것이 시발점이 어디냐? 시발점은 유감스럽게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1998년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정상회장 좀 해달라고 목을 맸습니다.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러자 김대중이 정상회담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1999년 2월 3일 소위 북한 내에서 재정당 사회전 때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려면 첫째 팀 스프리트 훈련을 중단하라. 두 번째 이와 연관해서 미군을 철수하라. 세 번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네 번째 남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운동가의 통일운동 자유를 보장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간첩 자유를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내걸고서 정상회담을 조건을 그러자 우연인지 이 조건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이듬해 4월 8일 날 박지원이라는 놈이 북경에 가서 북의 대표도 아니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이라는 놈과 밀담을 해갖고 야 우리가 10억 불을 줄 테니까 김대중이하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 하자. 오케이 10억 불 주면 할게. 그런데 10억 불을 주겠다고는 12일 날 못 갔어요. 못 가니까 너 오지마 하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지금 국정원 파우치 외교 행랑에다가 현금을 싸가지고 마카오에 있는 북한 대낭공작 기지에다가 직접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13일 날 김대중이 비행기 타고 평양 가갖고 16일까지 15일까지 이른바 6.15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바로 지금 나오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다. 또 이것을 교묘하게 숨겨놓은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 맨 마지막 사항, 종교 및 사상 이념의 차별금지, 여기와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차별금지법 반대는 단순히 입법 반대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를 어떻게 수호하느냐, 여기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에 의한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전 원광대 교수님이셨죠? 예, 이주천 교수님, 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에서 시행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이 성의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되고 벌금을 보게 되면서 교회가 문 닫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이 해체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옛날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막시즘, 공산주의가 등장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네오막시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모양만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이러한 성평등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게 되고 동성애를 조장하게 된다는 것은 소위 출산율을 저하시키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국력이 다운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는 에이즈라든가 매독이라든가 특히 남성들 그 호모, 여성들 그 레즈비언들이 번지게 되면서 성병이 대단히 만연되면서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일으키게 되는 악법 중에 악법. 그러니까 검수완박보다도 더 악법, 대한민국을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뿌리채 해체시키는 악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청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호포럼 청년위원 이수지 위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박혜령입니다. 저는 38년 KBS에서 근무한 언론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 사유에 양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소아성애, 금친상간, 집단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법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위해 담배 피는 행위가 싫다, 또 마약하는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는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 예,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자유를 완전 억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하도록 부추기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건강한 가정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뜩이나 요즘 결혼 안 하는데 젠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에는 남자였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싶겠어요? 아닙니다. 도대체 가정을 만들려는 것인지 가정을 파괴하려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해치게 됩니다. 사실 에이즈는
남성 간 동성애에서 행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이 세계적 의학적 판단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사실로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교육은 할 수 있어도 이런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언론이 책임져 주나요? 언론에서 얘기할까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조약을 맺어서 인권 언론 제가 정확하게 보도 인권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인권 준칙에 무엇이 돼 있냐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동성애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다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이 얘기를 못하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알 권리와 우리들의 건강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 KBS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을 알리는 조용길 변호사의 인터뷰를 본인 동의 없이 완전히 통째로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그 프로그램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의 문제점, 에이즈 발병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언론들이 전체주의 악법,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괴벨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CTS와 극동방송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방송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이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다라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방심위는 징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징계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아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며 또한 우리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수업 포럼과 따보따보는 우리 대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건강권을 말살하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못되고 공부 안 하고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저 국회의원들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외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 프랭카드에 있는 문구를 외칠 때 3번 반복해 주십시오.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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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수지 우리 자유수업포럼 청년위원님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수업포럼 청년위원 이수지입니다. 전 아직 미혼이며 자녀가 없고요. 그러나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있어 그 모습을 보면 늘 축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건전한 감성과 균형적인 이성을 발달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4년부터 지금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이 지금 2022년 종지부를 찍으려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금 성인은 물론이고 3세 유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교육, 문화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악영향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 그분의 그 저서 호모데우스에서는 동성애가 자연 발생적이 아니며
일시적이고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을 이미 했고요. 여성운동가 브랜든 쇼월더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대해서 여성을 없애고 관음증을 부추기고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문제가 생긴다고 위험성을 말했고요. 자, 2020년 한국 조직신학 논총 논문에서 김성원 교수는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 이성애자들이 동성애로 흐르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분이었던 탈동성애자인 이요나 대표께서는 본인이 탈동성애자이신데 이분 눈에 띄셨는데요. 동성애자 치유 상담 훈련을 이 차별금지법으로 막는다면 이것은 인권 유린이자 종교적 핍박이라고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노출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면 며칠 전에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유아 3세부터 조기 성교육을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유는 동성이나 제3성 간 결혼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주입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상위 법규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제도이며 교육의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울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이미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자, 한 논문에 의하면 전 세계 동성애 합법화 나라는 30여 개국 이하입니다. 이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도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등지에서 성을 노골적으로 교육해 청소년을 성애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과도한 조기 성교육은 미국에서도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2014년 낙태업체에 의한 학교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2018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도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녀라면 유아 조기 성교육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저승에서 맨발로 튀어나오실 얘기입니다. 또한 여가부는 2019년과 2020년 성인지 감수성 나다움 도서 200여 종을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걸스토크, 사춘기 내 몸 설명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외설성이 농후한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 즉 가치관이 성립되기도 전에 지나치게 빨리 성적 본능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통당 김병욱 의원도 성관계와 동성애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교조까지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점 아실 겁니다. 독립개체나 민주라는 미명하에 전통과 도덕을 부정하며 투쟁의식화 교육을 함으로써 구성원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체계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배움을 통해 강화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그 의지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길러지기도 전에 엉뚱한 이데올로기부터 주입시킨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과 이 사회는 그러한 특정 이슈를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이슈들이 정책이 되고 법제화된다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이 뭔지도 모른 채 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체와 사회가 주입한 정신세계 사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른인권연합, 전학연, 기독교연합, 변호사연합, 약사연합, 교수연합 사회 거의 전 분야에서 이 문제를 반박 내지는 저지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소한 우리 새싹들, 우리 사회와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이 어여쁜 어린이들을 정치 세력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 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가 아닌 성적 지향적 방종을 합법화하고
그 행위를 반대할 자유권을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전체주의 악법인 차별금지법은 철퇴를 맞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철퇴를 내리자를 한번 외쳐야 되겠는데요. 자, 자유를 파괴하는 악법, 차별금지법 철퇴를 내리자. 내리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따보따보 청년 대표입니다. 이슬아 대표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슬아라는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공기와 같아 소중한 줄 몰랐던 표현의 자유가 갖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 우연히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저에게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기독교 신앙관 안에서 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 친구는 자주 기분이 나빠했고 저희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말들이 깨닫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시점을 위해 지금 듣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용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나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정말 위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더 올바른 방향을 찾는 선택지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 삶인가,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토양이 됩니다. 인류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기반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고 창조함으로써 기술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역사와 문명 발전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값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에겐 저의 이 용기가 혐오라는 단어로, 차별이라는 단어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깨달을 수도 있는 삶의 지혜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성을 통해 얻는 집단지성,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들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다양성을 제거해버리는 국가 발전에 이롭지 않은 법안입니다. 위헌입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근본 토양이 되는 법안입니다. 지금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친구가 성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지금 그 청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했어. 우리 이제 표현의 자유 또 청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늘 애써줄 이슬아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래요?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KBS
아나운서 실장을 역임하셨죠. 유애리 교수입니다. 지금은 건국대에서 교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유애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자, 10년 넘게 지금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학수고대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진지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소의석이라고 밀어붙이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데 이름은 차별금지법.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거는 분명 우리 전 국민을 또 반으로 나누고 가르고 구별금지법. 그러니까 구별을 어떻게 보면 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반대이고요. 그 내용 중에도 우리 헌법에 있는 그 헌법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는 독소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럴까요?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헌법 내용 우리 국민들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 법에 목을 매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반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지성주의를 물리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엉터리 국회의원들의 반지성주의 우리가 끝까지 막아서 더 이상 이 땅에 얼토당토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이런 악법 발 못 붙이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전 마리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자유서 포럼도 회원이십니다. 예,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이 법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또 나가서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이런 악법은 우리는 막아내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사위가 여자가 들어온다면, 내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어떠실까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둬야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듯이 이 악법이 통과돼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많은 그런 어미들과 또 형제들과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은 끝잡을 수 없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많은 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많은 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국회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지성인입니다. 또 모든 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계시고 국민들이 우리의 일을 대변해 달라고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찍어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일이 왜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 또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찬성을 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를 나와야 되고 또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들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 행하신 일들이 기록될 것이고 또 여러분 가족에게, 후대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이 찬성하고 옹호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 주셔서 돌이켜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죠?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서시려 하십니까? 악한 일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의 많은 그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론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식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강의를 해주신 차바와 또 차이성이라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의 강론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혼란이 오고 어떠한 폐악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깨알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신 남강구 교수님 마지막으로 성명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 있으면서 자유수호 포럼의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 3월 중순경에 우리 자유수호 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가 성공회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남녀가 모두 쓰는 화장실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집회와 발언 또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로 했는데 자 오늘 이 악법 차별금지법 이것을 우리가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악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검수완박법 그리고 언론 좌파 언론이 독점하려고 하는 언론 악법이 또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차별금지법 이 세 가지 악법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악법 가운데 가장 나쁜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검수완박법이나 방송장악법은 우리가 어떤 제도나 장치나 다른 대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란 미명하에 감춰진 가족이 파괴되고 남녀가 분리되고 대결하고 결국은 생명을 없애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후손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이 악법이 세대 악법 중에서 가장 나쁜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저는 우리 자유수호 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의 뜻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서. 자유수호 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특히 차별금지법 속에 숨겨있는 가족과 젠더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개념의 변화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소위 관계 중심, 친밀성 중심의 가족 형태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과 관련되어진 각종 내용들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가 작년 4월 27일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책은 건강한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일부 여성단체들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다수히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조항들은 상식적인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윤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차별금지법 속에서로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건강가족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비혼,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 취향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가 제2조 3호로 명시되어 있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2004년 이래 계속 입법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 종합 계획에 따라 동성애를 배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권이 무시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신자파 운동 세력 그리고 젠더 운동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남녀관계 파괴, 가정 해체에 대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인간 생명의 시작은 남녀관계, 남녀와 가족의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다. 해방과 평등으로 포장된 잘못된 성평등 운동은 가정이 해체되고 남녀를 갈라놓고 개인의 건강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인류 문명과 문화를 파멸로 이끄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이에 자유수호 포럼과 청년단체 따보따보는 차별금지다라는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맨 뒤의 말을 세 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차별금지의 미명으로 상식적인 다수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 둘째, 우리는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남녀 대립을 조장하는 성평등 운동에 맞설 것이다. 2022년 5월 11일 자유수호 포럼 청년단체 따보따보. 네, 장시간 자유수호 포럼과 따보따보 청년단체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우리 모아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절대로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